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수의 뜻과 함수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져 있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의 함수라고 하며 기호는 y는 f의 x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y랑 fx랑 동일하게 표현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어떻게 된다? 오직 하나로 이렇게 정해지는 관계에 있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수 기호 f는 함수를 뜻한 영어 단어 function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거고요. x의 값 하나에 대하여 y의 값이 2개 이상 정해지면 y는 x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제를 볼까요? 함수가 아닌 경우 y는 자연수 x의 약수에서 x가 4였을 때 그러면 4의 약수죠. 4의 약수는 1, 2, 4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y가 몇 개 나왔습니까? 3개가 나왔죠. 그러면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y는 x의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y는 ex와 y랑 fx랑 똑같다 했죠. fx는 ex는 서로 같은 표현이고요.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와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수나 문자를 뭐라고 한다?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예제는 뭐냐면요.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y랑 x가 있죠. 이거를 변수라고 하고요. 요 이와 같이 숫자로 정해지는 건 얘는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우리 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진파 P파에는 매초 8km씩 이동한다. x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y킬로라 할 때 x의 값에 따른 y 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1이었을 땐 8, 2였을 땐 16, 3이었을 땐 24. 그쵸? 우리가 8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y는 8x와 같이 나타내거나 fx는 8x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x가 정해지면 y 값도 하나씩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창숙이는 학교에 갈 때 1분에 50m의 속력으로 걷는다 한다. x분 동안 걸은 거리를 y라 할 때 다음을 답하시오. 그러면은 1분에 50씩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50, 2분에는 우리가 100, 3분에는 150, 4분에는 2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다. 그러면 x와 y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1분 늘어날 때 2배씩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으로 3배가 되면 이것도 3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x와 y의 관계로 봤을 때 50배, 50배, 50배 그렇죠?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y는 50x라는 정비례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가 정해지면 y가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함수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예제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1번 x가 있고 y가 있겠죠. 예를 들어 3의 배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의 배수는 3, 6, 9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있죠. 그러면 x가 정해지면 y가 오직 하나 결정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다 x인 거죠. 그럼 y는 몇 x다? 4x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정해지면 y도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2번은 맞습니다. 세 번째 거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볼까요? 5보다 작은 자연수 뭡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나 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자연수 x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y. 그럼 x를 7이라고 해볼까요? 7을 6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x 하나 y 하나 결정되네요. 8을 6으로 나눠줘도 2로 결정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9였을 때도 3으로 그쵸? 결론적으로 x 하나 y 하나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5번
10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 어떻게 됩니까? 5명이 예를 들어서 마신다라고 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2리터 이렇게 될 거고요. 10명이 마신다고 하면 1리터. 이것도 하나씩 대응이 되죠. 그래서 5번도 맞다. 그 다음 함수값이란 무엇인가? 함수값 fx에서 x의 값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지는 y값 fx를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2번 y는 fx에서 x가 a에서의 함수값, x가 a일 때 y값, fx에서 x가 a를 대입하여 얻는 값 이런 것을 함수값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상수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x가 0이었을 때 여기에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을 넣습니다. 근데 6이랑 x랑 이렇게 있죠. 이 뜻은 뭐냐면 6과 x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x가 0이었기 때문에 6이랑 0을 곱하고 빼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요. 1이었을 때는요 6 곱하기 1에서 1을 빼니까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였을 때는 6 곱하기 2에서 1을 빼니까 11로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어떠한 상수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함수 이거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그러면 f-2는 어떻게 됩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6을 더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과 6을 더하기 때문에 0 이렇게 나오고요. f4는 어떻게 되죠? 3에다가 4를 곱하고 더하기 6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12 더하기 6이기 때문에 18이다. 그래서 18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4f6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4f6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4와 f6을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f6을 우리가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6 넣어주고 여기다가 6 넣어주는 거니까 6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6분의 9 이렇게 쓰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면 2, 약분하면 3, 또 약분하면 3이기 때문에 6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에 대하여 fa가 20일 때 a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가도 a, 여기다가도 a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a, 2랑 a랑 곱하는 거죠. 더하기 1이 21이 돼서 이 a는 20이고 따라서 a는 얼마다? 1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얘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a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a가 3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fx라는 식을 찾았네요. fx는 3x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부터 하나씩 넣어보라는 얘기죠. f1은 1을 넣어주니까 3 빼기 3, 0. 2는요 3 곱하기 2에서 3을 빼니까 3. f4는요 3 곱하기 4에서 3을 빼니까 9. 이 세 개를 더하라는 뜻이구나. 따라서 얼마가 된다? 12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수의 뜻과 함수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함수란 x의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어떻게 된다? 오직 하나로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경우 요 예제를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그리고 변수가 무엇인지 상수가 무엇인지, 변수와는 다르게 일정한 값을 나타낸 수나 문자를 우리가 상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와 관련돼서 문제들을 봤고요. 요 예제 중요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이란 무엇인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